예, 봄에 불청객 황사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에서는 이 황사 탓에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황사는 언제쯤 물러가는지 또 올봄 황사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늘은 상당히 좀 맑고 쾌청했는데 공기질이 좀 좋지 못했거든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올봄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봄의 불청객 황사가 드디어 한반도를 공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구름을 뒤따라 내려오면서 올봄 첫 황사가 관측이 됐는데요. 네. 어제 서해 5도에서는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올 들어 첫 황사특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내륙에서도 상당히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였는데 다행히도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모래먼지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백령도가 세제곱미터당 109 마이크로그램, 서울이 100 마이크로그램, 흑산도가 96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쪽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황사가 약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황사가 좀 자주 날아들 텐데 예방법이 있거나 대처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황사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호흡기 질환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역시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 바깥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 부득이하게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간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황사 방지 마스크 역시 장시간 사용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는 것보다 하루나 많아도 이틀 정도 썼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콘택트 렌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황사가 심한 날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에서는 창문을 꼭 닫아서 황사 먼지의 유입을 최소화시키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물이나 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황사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 마스크 종류가 약국에 가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마스크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가장 효과적인 황사 대처법은 먼지가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서 황사가 오는 날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마스크도 잘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를 하면 2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만약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황사가 들어온다면 완전히 배출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특히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세균은 평소에 7배, 곰팡이는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는 세균 98%, 곰팡이 99% 등 미생물 대부분이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사 마스크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구입하실 때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마스크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80 이상이면 황사를 막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세 달은 황사가 더 날아올 걸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는데요. 올봄 황사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황사는 4일에서 5일 정도는 더 한반도 쪽으로 날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 전체에 걸쳐서
날아오기보다는 3월과 4월 초반에 한반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황사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오기 위해서는 바람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봄은 3월과 4월 초까지는 한반도 남쪽보다는 주로 북서쪽, 그러니까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쪽에서 기류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을 한다면 주로 3월과 4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사 발원지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황사 발원지가 평소보다 따뜻하고 건조할수록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황사 발원지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서 황사가 평년의 2배 수준인 12차례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발원지가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리면서 습한 지역이 덜어 있는데요. 따라서 올봄 황사의 빈도는 평년하고 비슷한 5에서 6차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건조한 지역에서 황사먼지를 띄울 수 있는 기류가 형성이 된다면 어제와 오늘처럼 강한 황사가 날아올 수는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사 얘기를 쭉 해주셨고, 자, 날씨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가 상당히 포근했죠. 저희가 뭐 이제 완연한 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봄 날씨답게 상당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과 내일 황사가 기승을 부리다가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갑자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 금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사실 겨울에 비하면 아주 큰 추위는 아니지만 네. 지난주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수록 면역력도 뚝 떨어지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